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눈이 피로하실 때 따뜻한 수건 눈 위에 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눈이 붓거나 충혈될 때는 냉찜질들 하실 텐데요. 이렇게 또 찜질을 잘하면 좋지만 내 눈 상태에 맞지 않게 찜질을 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온찜질과 냉찜질 어떨 때 하면 좋은지 여러분들 또 알쏭달쏭 하실 텐데요. 오늘은 제대로 된 찜질법과 또 눈관리법에 대해서 쏙쏙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라이브 팀이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노현동에 위치해 있는 눈사랑 안과인데요. 닥터박의 알쓸 눈잡의 주인이시기도 하죠. 이 시간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지난달에 워크숍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 잘 다녀오셨을까요? 예, 제주의 푸른 하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저희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와,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생방 마치고 워크숍 단체티로 딱 갈아입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였어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제를 뽑아주시는데 참 원장님 시간대는 이 주제도 참 기가 막히게 뽑아주신다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정말 궁금한 그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피로할 때 보통은 떠오르는 게 좀 온찜질, 뭔가 먹물거나 그럴 땐 냉찜질을 생각하는데 이게 또 찜질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겠죠.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한방 문화나 뭔가 찜질을 받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눈에서도 온찜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은 또 그런 것들의 효과를 보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구별해서 하면은 조금 더 이득이 되거나 피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궁금하신 또 건강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성별, 또 진단받으신 진단명, 복용하고 계시는 약, 혹은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눈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남기실수록 또 원장님께서 참고하고 답변을 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또 고민 상담님, 그리고 BQA님, 우리 이쁜 아기님 들어와 주셨고, 플로우님께서는 원장님 눈이 좀 먹먹한 느낌이 날 때는 어떤 찜질이 좋을까요?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니 눈이 먹먹한 느낌이 듭니다. 질문을 주셨네요.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먹먹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결국 눈에 좀 피로도가 높게 느끼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이제 컴퓨터를 오래 하시거나 책을 오랫동안 보거나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셨을 때 눈을 오랫동안 쓰고 눈 깜빡임이 줄어들고, 근거리 작업을 한다는 거는 내 눈에서는 근거리 초점을 맞추는 조절 근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건조증이 좀 더 유발되거나 눈 피로도, 그 근육 피로도가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그 온찜질을 하시는 게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고, 열을 전달시키면은 어차피 차가운 찜질하면 근육이 풀리잖아요. 네. 눈에서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으면서 눈의 전체적인 피로도가 같이 감소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냉찜질 하는 게 잘못되지는 않아요. 내 눈이 막 열이 많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 또 냉찜질하면 또 시원하다고 표현하신 게 있는데 상황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어떤 찜질이라는 행위를 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도움되는 건 맞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온찜질이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사용 후에 또 눈의 뻑뻑함이나 건조증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조금 더 네, 적합하겠네요. 좀 더 우선될 수 있겠어요. 네. 네. 자, 이어서 보보라님이 원장님 눈이 퉁퉁 붓고 통증이 느껴질 때 온찜질과 냉찜질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부분에 효과적일까요? 혈관을 수축시켜 붓기와 가려움을 잡는 냉찜질이 감염성 염증 초기에 더 권장되는 방식이 아닌가요? 반대로 다래끼처럼 고름이 차는 염증일 때는 온찜질로 혈류를 도와 배출을 유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상황별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제 눈이 퉁퉁 붓고 통증이 느껴질 때 이게 급성 알레르기로 인한 것이라면은 냉찜질이 우선이 될 거고요. 네. 근데 이 통통 붓고 통증 느껴지는 게 사실 알러지가 아닌 이제 눈꺼풀 염증 혹은 마이봄샘 기능 장애 혹은 건조증과 관련된 증상도 의외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낼 때도 있는데 네. 그쪽이면은 사실 온찜질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염성 염증 초기에는 눈에서는 생각보다는 그 온찜질이 오히려 도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다래끼도 이제 고름이 차는 거기는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어떤 분비선들에 막힘이 있어서 그게 굳어져 있어서 입구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 풀어주는 데 있어서는 열을 가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 이제 막 후라이팬에 뭐 기름을 굽고 나면 굳어버리잖아요. 딱딱하게 굳죠. 그렇죠. 열이 식어서 그런 건데 우리 눈에서 나오는 기름들도 열이 내려가면 굳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40도 이상으로 올려주면은 다시 녹아서 분비 기능이 좋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래끼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다른 일반적인 감염성 눈꺼풀염의 일부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알러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급성적으로 굉장히 팽창을 많이 하고 가려움이 많이 있을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때는 냉찜질이 우선적으로 우선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그 상황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자, 푸르르메 보자님이 다래끼도 찜질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예, 다래끼는 우선적으로 온찜질이 효과가 거의 있습니다. 다래끼는 온찜질. 예, 그거는 이제 또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원장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또 캡처하시기 좋으시도록 또 PPT 파일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궁금증이 또 이 PPT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PPT자를 보면서 내 눈에는 온찜질이 좋을까, 냉찜질이 좋을까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외래에서도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속합니다. 이때는 온찜질이 좋아요? 냉찜질이 좋아요? 진짜 많이 받으시죠? 예, 그죠? 예, 아무래도 당연히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네. 많이 있고 실제로 집에서 이제 뭐 원적외선 치료기 혹은 눈 안마기, 찜질 안마기, 눈 온열기 뭐 여러 가지를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게 나한테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인 상황은 사실 없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 안 되거나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 위주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사진이 딱 보면은 이렇게 노랗게 고름처럼 뭔가 송글송글 맺혀 있는 네. 즉 이제 이게 눈꺼풀 염증 즉 마이봄샘 기능 장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에 좀 심한 형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름이 이제 나오는 입구에서 굳어버린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게 염증이 이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약을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열을 가해서 기름을 녹여서 배출을 쉽게 도와주는 게 즉 온찜질이 도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이 생각보다 고령에도 더 많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미디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저런 것들이 쉽게 유발되는 조건에 놓여 있거든요. 네. 먼지에 노출이 많을수록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제 제일 총정리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눈꺼풀 염증이 많이 있어서 이제 기름샘 입구가 막혀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려워서 왔어요. 네. 막 긁어요, 비벼요, 뭐 눈이 막 급성으로 갑자기 아파요, 부어요. 그런 전형적인 알레르기 결막염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냉찜질은 선택하는 기준은 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급성으로 가렵게 많이 나타나고 붓고 충혈이 있는 누가 봐도 이건 알레르기인 것 같아 하는 네. 경우에는 일단은 냉찜질 사실 우선적으로 권장이 되고요. 그리고 뭐 눈꺼풀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붓기가 있을 때 아마 성형외과에서 보통 얘기는 할 텐데 처음에는 하루 이틀 뭐 차가운 냉찜질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할 겁니다. 이런 때는 이 냉찜질 자체가 혈관도 좀 더 수축시키고 가려움을 덜어내고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네. 그 진통 효과도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가려움과 부종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그 반대복으로 이제 급부로 온찜질은 이제 도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상황들은 사실 온찜질을 해도 대부분은 무관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그래도 도움이 되는 상황은 뻑뻑하거나 이물감, 피로감을 많이 느낄 때 혹은 다래끼가 생겼을 때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좀 계속 눈이 계속 필요하고 건조하다 느낄 때 안구 건조증, 마이보험샘 기능 장애 혹은 다래끼. 그래서 원리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을 높이기 때문에 혈류가 증가하고 이제 굳은 기름을 녹이고 사실 이 열을 가한다는 자체가 감각신경에도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뭐가 아플 때는 차가운 찜질로도 이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의외로 네. 뜨거운 찜질 가해도 통각신경이 그게 좀 덜 아프다 하는 느낌을 거꾸로 얻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게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그래서 내가 통증이 많은 눈에서는 사실 냉찜질이나 온찜질 둘 다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어느 한쪽이 좀 더 우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내 눈이 자주 아프거나 불편할 때 네. 원찜질 시도해 보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큰 맥락을 알고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온찜질이 필요한 순간을 말씀드리면 오래된 형태의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 뻑뻑하고 이물감이 들고 좀 침침하다고 하신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건조증. 침침하다. 네, 건조증도 시야를 흐림을 좀 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좀 찜질하고 나면은 그날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그렇게 마신 경우는 실제로 많이 보고 도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보험샘 기능장애, 눈꺼풀 기름샘이 막혔을 때 뜨거운 찜질이 도움되고 이제 맥립종, 산립종, 요게 다래끼의 이제 구체적인 용어들인데 이 다래끼가 올라오려고 할 때 아니면 다래끼 이미 올라왔을 때 다 도움되거든요. 네. 내 눈이 다래끼 있는 것 같아, 올라올 것 같아 하면은 뜨거운 찜질 바로 해보세요. 그거는 해서 손해 볼 거는 별로 없겠어요. 전 다리깨를 왠지 냉찜질이라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냉찜질을 하시면은 오히려 눈꺼풀 기름샘이 굳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좀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다고 네. 아주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다래끼 같다는 생각이 들면 온찜질 먼저 해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온찜질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집에서 그런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가 수건에 있잖아요. 네. 좀 두꺼운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전자레인지 한 2, 30초 돌리면 됩니다. 그럼 바로 확 뜨거워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온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냐면 40도 이상은 돼야 돼요. 40도 이상. 40도 이상이 어느 정도냐면요. 생각보다 뜨거워요. 우리 예. 열탕? 그렇죠. 그죠? 예. 우리 그거 사우나 가면은 조금 그 온탕 있고 열탕 있잖아요. 네. 온탕이 보통 한 39도예요. 맞아요. 열탕은 40. 40도, 41도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단 좀 뜨거워요. 오, 생각보다 또 약간 미지근한 느낌 생각했는데. 예, 미지근함보단 더 생각보다 올라가야 돼요. 오. 그래야지 좀 더 효과가 있고요. 다만 너무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열만 올라가도 안 좋으신 뭐 아토피 피부염이 있든지 아무튼 피부가 얇아서 트러블 잘 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온찜질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분들을 제외한다면은 40도 이상으로 좀 뜨겁게 하는 게 좋겠고 네. 그 시간을 5분 이상 하는 게 좋아요. 오, 생각보다 5분에서 10분이면 꽤 긴 시간이네요. 예, 짧진 않죠. 짧은 시간보다는 5분 이상 충분히. 뭐 한 번 하면 좋고 두 번 하면 당연히 더 좋고요. 네. 찜질 하시고 나면은 사실 이 눈꺼풀 테두리의 기름샘들이 좀 슬슬 흐물흐물해집니다. 막혀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면봉이나 혹은 꺼즈나 혹은 세안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가볍게 청소해 주시거나 닦아내는 거 좋습니다. 오, 네. 그것까지는 금상첨화고요. 뭐 당연히 하겠지만 백내장 수술 직후나 급성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가려움이 엄청 일어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이 온찜질을 하시면은 안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그 뜨거운 거를 잘 못 참는 피부인 분들은 사실 40도에서 42도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조금 더 낮은 온도로 하는 게 나을까요? 부득이하게 조금 낮은 온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눈꺼풀 염증이 있을 때 찜질하고 나면 이게 흐물흐물해서 그대로 이제 좀 묻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닦아내주는 이제 특별한 눈꺼풀 세정제가 따로 판매되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거나 정 안 되더라도 집에 뭐 깨끗한 면봉이라도 있으면은 그런 걸 닦아내는 노력을 같이 하시면은 훨씬 더 내 눈에 유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처방받아서 블랙파조 경우에 네. 쓰는데 네. 특히 이제 저의 경험담 말씀드린 여성분들은 또 아이라이너나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름 한 뭐 오일로 하고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했다 생각하는데도 또 닦아보면 많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눈에 또 마이봄색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사실 맞습니다. 마이봄샘 기능장애, 눈꺼풀염, 그 여성분들 어쩔 수 없이 이 코스메틱 그 어떤 화장품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작용을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지우는 게 눈 건강에 중요하긴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쓰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 이거 정말 많이 요즘 사용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뭐 인터넷에서 보시거나 사용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온찜질을 그 집에서 뜨거운 물수건이나 핫팩만으로 하기엔 조금 매번 번거로워하는 과정이 느껴지신다면은 이렇게 전용으로 나온 찜질팩도 있고요. 네. 혹은 이제 요새는 온열 눈 마사지 기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식약청의 의료기기로 허가 등록된 것들도 있거든요. 특정 제품들은.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건 가능하겠고, 다만 이제 뭐 대부분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뭐 이제 압력을 같이 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주는 것도 있는데 네. 대부분은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너무 과도한 압력을 준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녹내장이란 질병이 있다든가, 혹은 망막 이제 망막 박리를 겪었던 분들, 네. 뭐 망막에 시신경 이상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마사지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다만 열만 순수히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그거는 크게 문제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것도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집에 이거 가지신 분도 있어요. 적외선 조석이요? 네, 그래서 요새 피부 뭐 이제 특정 회사에서 나온 피부 마스크, 뭐 LED 마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적외선이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요걸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고글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 저렇게 이제 약간 작은 선풍기 모양처럼 쬐는 것도 있고, 사실 안과에서도 저런 걸 씁니다. 예, 쓰는데요. 네. 적외선 조사기의 원리 자체가 이 적외선을 쬐서 그게 열을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찜질과 꽤 유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만 이 적외선은 일반 이제 그 열 전달보다 피부 조금 더 깊이 침투해서 열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효율성 면에서 조금 더 높고, 일반 물수건은 쓰다 보면 사실 온도 금방 떨어지거든요. 식어요. 예, 맞아요. 식는데 이제 이 기계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더 일관되게 그 온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은 맞고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는데 그 눈을 확실히 감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뜨고 해버리면 눈이 말라버리거든요. 적외선에 의해서. 그래서 감고 사용하셔야 하고, 너무 오랜 동안 사용하지 마시고, 또 기계 중에서도 또 너무 야매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좀 검증된 또 의료기기들로 그 허가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쓰신다면은 뭐 이것도 나름 쓸만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적외선 네, 조석인 맞습니다.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냉찜질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냉찜질이 필요한 순간은 이제 결국은 가려움이 미칠 듯이 심하고 많이 부어오르고 급성으로 확 나타날 때, 이때는 뜨거운 걸 하면 더 커질 거예요. 아, 급성 부종. 네. 특히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토피 있는 분들은 이제 피부의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네. 차갑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눈꺼풀염이나 결막염이 있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온찜질 하시는 게 오히려 그 반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상황에서 냉찜질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급성 부종이나 갑자기 충혈 나타났을 때 냉찜질이 좋고, 뭐 이제 눈꺼풀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냉찜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직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냉찜질 굳이 하신다면은 사실 그것도 뭐 얼음 담아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바로 올리는 방법도 되기는 할 텐데요. 이제 그래도 이 얼음을 눈에 직접 대어서 너무 차갑게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동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꺼즈나 수건 같은 거 살짝 한 겹 싸가지고 너무 직접적으로 그 차가운 그걸 덜 느끼는 것도 조금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네. 만약에 이런 거는 이제 원래 알러지 안약이 있으면은 급성으로 붓기나 가려움이 많이 생기면 그걸 쓰시면 참 유용한데 이런 게 없을 때 냉찜질을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훌륭한 치료 효과가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쓰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약이 없거나 그런데 내 눈에서 뭔가 급격한 통증이나 붓기가 나타나거나 네. 그 알러지가 있다면 일단은 냉찜질 먼저 시도해 보는 거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냉찜질 먼저.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요. 온찜질은 그냥 효과적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다래끼가 있거나 마이봄샘 기능 장애가 있거나 건조증이 오래되었을 때 언제든 해보시는 건 괜찮겠고요. 그 이후에 눈꺼풀 테두리에 청소를 해주는, 즉 눈꺼풀 세정을 같이 병행하시면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적외선 치료기도 써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네. 되고요. 심플하게 본다면은 가렵고 부을 때는 냉찜질 냉찜질. 하시고 뻑뻑하고 마르고 뭔가 불편하면은 그냥 온찜질 하시는 거 하면 되는데 그래도 잘못된 찜질은 너무 과한 거는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네. 모르시면 전문의하고 상의하시는 건 잊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전 대부분 뭔가 온찜질, 냉찜질 이 구분이 참 어려웠는데 또 오늘 이렇게 원장님께서 캡처 포인트가 많게끔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 온찜질이 대부분 좀 효과적인데 또 뭔가 갑자기 또 가르고 부을 땐 냉찜질을 해야 되는구나. 좀 더 여러분들의 기준이 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눈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시자고님께서는 눈에 이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좀 찜질하는 거 좋나요? 네, 저거는 조금은 유의해야 할 게 있다고 봅니다. 네. 열을 전달한 측면에서는 좋은데요. 이제 수증기를 타고 이제 그래도 감고 있겠지만 눈 사이에 그 까만 눈동자 각막에 노출되는 부분이 좀 증가할 확률이 크고요. 그것 때문에 각막에 드물게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증기가 물론 타고 열이 균이 전달될 확률은 없지만 감염의 네. 위험성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 이렇게 증기 형태로 뭐 하는 것들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소소님이 안녕하세요. 눈이 건조해서 히알루로산 0.1로만 처방받고 하루에 3회 정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높은 거는 무게감이 있어 불편한데 이럴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온찜질과 냉찜질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네, 일단 찜질은 당연히 냉찜질이 우선적으로 권장될 수 있겠고요. 아마 단순하게 건조증이 오래되었다는 걸 가정한다면요. 다만 이제 건조한데 인공 눈물을 이제 3회면은 뭐 어느 정도 적당량 쓰시는 건데 효과가 없다면은 사실 1번으로 이제 건조증이 외에도 다른 질병이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건조한데 내가 알러지 결막염이 있거나 마이봄샘 기능장애 같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인공 눈물만으로는 교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다른 동반 질환을 교정을 같이 해야지 인공 눈물의 효과가 올라가거나 그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1번이고. 그래도 뭐 일단은 이제 인공 눈물 중에서도 이제 히아루론산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카르복시 메틸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다른 종류의 인공 눈물 넣었을 때 난 이게 좀 더 좋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걸로 바꿔보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로는 히아루론산도 이제 그 0.18% 종류가 있는데 0.18%요? 예, 조금 더 농도는 높은데요. 네. 이제 그 삼투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삼투압으로 나온 개념의 안약이 0.18% 히아루론산에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써보시는 게 의외로 또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일단 1번은
이제 동반 질환이 없는지를 안과에서 잘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 외 다른 인공 눈물 종류를 써보는 거는 해볼 수 있겠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창문 틀밖에님이 제가 안구 건조증이 엄청 심한 편입니다. 매일 건조하고 너무 불편해서 1년 전부터는 안과 다니고 있어요. 이 건조증 치료약 처방을 받아 매일 자기 전에 넣어주는데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최근에는 눈찜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눈찜질을 하면 피로감이 덜하고 눈물샘 분비가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눈찜질을 하면 눈이 더 건조해지는 느낌을 매번 받고 있고 이런 경우 눈찜질을 계속 해야 하는지 저같이 건조증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심한 사람은 치료 방법이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어려운 경우에 속하기는 하세요. 네. 눈찜질을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보신 분들 사실 있기는 합니다. 네, 한 네. 20명 중에 한 분,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경우면 어떤 식으로든 더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체크해야 할 거는 마찬가지로 건조증이 많이 심하긴 한데 건조증을 많이 심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다른 동반 질환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는 우선이고요. 그런 거를 안과 선생님이 조금 더 간과하고 덜 치료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잘 안 되는 일반적인 이제 그 심한 건조증인 경우에는 저는 다른 방법들을 같이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IPL 이제 IPL 치료라든가 혹은 이제 뭐 눈물점 막의 삽입술이라고 해서 눈물층을 좀 더 두텁게 눈물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서 건조증을 좀 더 도와주는 방법. 혹은 이제 오메가3의 복용, 혹은 이제 건조증 치료제 안약들 중에서도 이제 분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좀 더 전문적인 약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사실 시도를 하거나 뭔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요거는 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보시고 그런 데서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의외로 대학병원 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문의 선생님과의 조금 진단이 더 필요하네요. 네. 네. 자, 다람쥐 톡톡님이 마이봄샘을 눈꺼풀 세정제나 면봉으로 청소하면 정말 안구 건조증과 눈의 피로도의 감소 측면에서 효과가 있나요? 눈꺼풀 세정제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게 안전한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적합할까요? 네. 마이봄샘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사실 루틴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새 이제 미디어 상량이 증가하면서 마이봄샘 기능 장애가 많아졌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눈꺼풀 세정제나 면봉 청소하는 게 상당 부분 도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질환이 없는데 했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효과는 별로 차이가 없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안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확인은 필요하거나 상담을 하는 건 필요하겠고요. 이제 눈꺼풀 세정제를 그러면 쓴다면 얼만큼 해야 하느냐. 이제 마이봄샘 기능 장애가 확실하고 그것 때문에 눈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매일? 예, 뭐 한 달이든 두세 달이든 그걸 좀 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불편한 게 마이봄샘 기능 장애 때문에 내 눈이 불편해진 건조증과 연관된 거냐 그게 확실하면은 눈꺼풀 세정제 쓰는 거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소소님께서는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좀 눈물을 흐르게 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 눈물량이 부족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눈물이 나오면은 사실 이제 건조증에서는 의외로 염증이라고 하는 게 많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씻어내는 효과가 생기는 것도 있어서요. 그래서 뭐 물론 너무 눈물이 많이 나올 정도 철철되면 그것도 불편한 게 있기는 한데 눈물이 이제 좀 더 많은 상태가 밸런스에 과하지 않다면은 건조증에는 도움이 됩니다. 해랑 달곽구님이 이제 라식 후에 좀 통증이 있을 때 냉찜질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라식 후의 통증 이제 그래서 처음에 급성 시기에는 사실 라식하고 냉찜질을 그렇게 잘 저는 권하진 않는 편이고요. 혹시나 또 뭐 냉찜질 또 과하게 물이 들어가서 뭐 감염을 일으키거나 라식 절편이
밀려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건드리는 거를 안 하는 게 좋은 편이라서 라식 후 통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되었다고 쳤을 때 처음에 급성기에는 일단 안 하는 걸 추천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지났어요. 통증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라 하더라도 그때는 냉찜질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차라리 이제 인공눈물 더 자주 넣거나 필요에 따라서 온찜질을 조금 더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하늘바람 동동님께서 녹내장 환자도 눈찜질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녹내장 환자는 제일 유의해야 하는 거는요. 네. 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압력이 관건이군요. 네. 왜냐하면 녹내장은 모든 치료제가 눈의 압력, 안압을 떨어뜨리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과도하게 눈을 눌러서 압력을 올리는 행위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물수건 하나 올리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예, 뜨거운 물수건 올려서 찜질하는 것 정도는 녹내장에 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걸 과도하게 꽉꽉 눌러가면서 혹은 마사지 기계를 이용해서 압박을 해가면서 하는 거는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안마기 중에 가끔은 그 모드 설정이 가능하지만 그런 분들은 또 압박감이 안 좋기 때문에 가볍게 약간 수건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뭐 그게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철쭉 봄나들이님이 20대도 백내장에 걸릴 수 있을까요? 일단 증상이 백내장이랑 거의 흡사해서 안과에 가보려고 합니다. 백내장 증상과 비슷한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20대가 백내장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지, 아직 젊은데 벌써 백내장에 걸린다 생각하니 무섭기도 하고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20대 백내장에 걸리면 좀 금방 치료할 수 있을까요? 20대 백내장이 걸리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긴 합니다. 네. 좀 그래서 희박하군요. 선천성으로 이미 있어서 발전되는 경우면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후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이 관련으로 해서 생기는 경우는 아무리 빨라도 사실 50대부터 시작되거나 정말 빠른 분도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말 드물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20대부터 이제 나이와 관련해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는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내장이 있으면은 결국은 시력이 떨어지거나 좀 더 그 침침하게 보이거나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의외로 20대에서도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에는 백내장이 아닌 다른 뭐 건조증이나 다른 뭐 교정되지 않은 뭐 난시 근시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걸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백내장까지는 굳이 생각 안 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신아 미비바님이 안구에 염증이 생겨 안과에 가 안약을 넣고 또 적외선 조사기를 잠깐 쐈는데요. 제가 눈을 감고 있었는지 모르고 처음에 한 10초 정도 눈 뜨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 괜찮을까요? 네. 그 이후에 눈에서 불편함이 더 가중되지 않았다면요. 뭐 10초 동안 잠시 눈 뜨고 계셨지만 그게 엄청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심리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네. 자, 맥주조아조아님이 이제 선생님 녹내장, 백내장, 원추각막, 근신환시가 저는 있습니다. 실내에서 밝게 하면 좋을까요? 바깥 활동할 때 좀 선글라스를 낀다면 도움이 될까요? 실내에서 굳이 너무 밝게 하시면은 눈부심이나 눈에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없잖아 있고요. 바깥 활동하실 때는 선글라스 거의 매번 루틴으로 착용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네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갖고 계시긴 한데 뭐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소님은 선생님 안구 건조증이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좀 안약을 미리미리 넣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뭐 때에 따라서 사실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는 한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방적으로 꼭 안약을 넣지는 않아도 되긴 하는데 이제 내가 건조증이나 결막염이 있는데 잘 모르고 지내는 분들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안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와, 이 정도 충혈이 있는데 불편한 거 하나도 없으세요? 네. 그런 분들 있어요. 오, 진짜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뭔가 치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빠질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모르시지만 선생님은 걱정이 되신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희가 편하게 그냥 무딘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덜 예민하신 분들은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보면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사람마다 그건 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건조증이 있는데 치료를 안 하는 건 좀 그렇고 이제 건조증이 정말 없고 나도 증상도 없고 모든 게 깨끗하다 하면은 굳이 인공눈물을 선제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 근데 넣어서 문제될 것도 없기는 한데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풍경사라님이 어두운 방에 누워있을 때 눈앞에 카메라 플래시처럼 빛이 번쩍거리는 증상을 겪는 50대 여성입니다. 망막 색소변사증 환자들도 이런 광시증이나 심한 눈부심을 겪는다던데 망막세포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단순한 노화나 비문증인 줄 알았는데 망막 질환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카메라 플래시처럼 빛이 번쩍거리는 증상은 이제 그 크게 통칭해서 광시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시증이요? 예, 광시증. 그래서 예, 빛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방에서 누워 있을 때 보이는 건데 광시증은 생각보다 정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이기는 합니다. 물론 젊을 땐 잘 그러지는 않고 나이 들면서 이제 노화 현상을 좀 더 올라가거나 네. 혹은 이제 비문증, 이제 날파리증을 겪으실 나이에 비문증과 같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비문증이 없이도 번쩍하는 광시증이 몇 차례 겪으면서 나타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말씀하시는 망막 색소 변성증이나 혹은 망막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광시증이나 어떤 눈부심을 좀 더 많이 겪는 게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광시증이 있을까 내가 그 환자들이 아닐까라고 먼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네. 네. 광시증이 나타난 경우 그 외 일반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의 전제에는 망막의 정밀 검사를 확실하게 해서 망막 질환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그에 대한 원인이 있으면 그걸 규명하고 치료해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확실히 하는 거는 중요하겠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어쨌든 이게 온찜질이야 냉찜질이냐 오늘 좀 구분을 주셨지만 좀 내가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다 하면 또 눈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의 또 상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네. 자, 이어서 또 초프님께서는 이제 올리브영이라는 매장에서 파는 눈찜질, 아까 맨 처음에 보내주셨던 그 팩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걸 전 자주 해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아마 좀 얇은 온열 안대일 네.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은은하거든요. 그 온도가. 저도 한번 비슷한 거 써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셔도 되는데요. 어떤 치료적인 면에서는 좀 온도가 약한 것 같아요. 아,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까 40도에서 41도면 열탕 정도라 전 좀 놀랐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VDK님께서는 비문증에는 찜질이 효과가 없을까요? 찜질이요. 비문증엔 직접적인 찜질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나타나는 거는 노화도 관련 있고 눈 뒤편에 이제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가 변성이 되면서 일어나는 건데 열을 전달해서 뭔가 더 좋아지게 하거나 특별한 효과가 있지는 않아서요. 네. 뭐 찜질하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겠으나 그 비문증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기대는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자, 유러브유님이 라섹은 왜 스마일 라식보다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하나요? 네. 라섹은? 예.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요. 이제 라섹은 이제 그 레이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굳이 표현하면 눈에 껍질을 다 벗기고 그걸 통째로 다 레이저로 깎아버리는 걸 네. 하고요. 스마일 라식은 이거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까? 통째로 깎아낸다기보다는 이제 도려내듯이 절개면을 쭉 도려내서 그거를 그냥 이제 원반처럼 생긴 그거를 통째로 꺼내버리기만 하기 때문에 눈에 데미지 주는 양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껍질 자체를 날려버린 라섹에 비해서 스마일 라식은 일단은 껍질을 보존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덜할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력 결과에는 차이는 기본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파란 하늘님께서는 알레르기 결막염에도 냉찜질 해도 괜찮을까요? 예, 알레르기 결막염에는 냉찜질이 우선적으로 권장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얘기를 안 꺼냈는데
알레르기 결막염 아주 오래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한 달, 뭐 몇 달씩, 뭐 아니면은 1년 내내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가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뻑뻑하고 뭔가 걸린다고 표현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애매한 이물감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온찜질 하시면 좋아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물론 그 전제에는 가려움이 주가 되는 게 아니어야 돼요. 음. 가려움이 너무 심하고 긁고 그런데 온찜질 하면은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거꾸로인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냉찜질인데 냉찜질 효과를 잘 못 보는 것 같고 내가 알레르기 결막염 되게 오래됐는데 눈이 맨날 무겁고 너무 뻑뻑하고 힘들어. 온찜질 해보시면 이거 하면 꽤 괜찮네요 하면은 그거는 내 몸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소소님께서 이제 눈에 좀 청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가장 안전할까요? 네, 이 질문도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죠. 네. 그래서 사실 눈꺼풀 세정제를 매번 구입해서 하는 것도 조금 번거로워 하실 수도 있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세안을 할 때 눈 테두리를 조금 더 살살살살 만져주는 거지요. 눈 테두리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요? 여기 이쪽을 상상해서 가볍게 문질러 주는 거지요. 네. 이게 다만 비누나 샴푸나 세안제가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게 가볍게 하시면은 그것도 사실 의외로 눈꺼풀 세정 효과 나타나는데 근데 조금 더 뭐 확실한 방법으로는 그런 전문 눈꺼풀 세정제 그런 약국에서 팔거든요. 인터넷이나 그거를 쓰시는 게 좀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또 안구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요. 내 눈에는 온찜질이 좋을까 냉찜질이 좋을까를 주제로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또 렌즈를 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렌즈를 또 오래 착용하게 되면은 눈이 시리거나 좀 열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찜질이 좀 좋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무슨 찜질을 하시든지 렌즈를 낀 상태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렌즈를 무조건 빼고. 예. 특히 렌즈를 낀 상태에서 온찜질을 하면 렌즈가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약간 녹거나 좀 모양이 아무튼 바뀌나요? 뭔가 모양이 바뀌거나 변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감염의 그 기회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거는 일단 뭐든지 빼놓고 하는 걸 절대적으로 추천을 하고 이제 렌즈를 오래 끼실 분들 힘들어하는 경우는 대부분 렌즈로 인한 알러지인 결막염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냉찜질이 좀 효과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해요. 냉찜질이 조금 그걸 효과적이다. 우선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눈 성형을 하시거나 오늘 보니까 또 백내장, 뭐 라식, 라섹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시술 이후에는 좀 온찜질과 냉찜질 어떻게 좀 구분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눈꺼풀 피부를 건드린 게 아닌 이제 눈에 어떤 시력과 관련된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어떤 찜질이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라식, 라섹 라식, 이런 라섹, 거군요. 백내장 수술 모두 포함되는데요. 어허. 뭔가 건드려서 감염의 기회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조장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찜질은 안 하신 게 맞고 이제 눈꺼풀 수술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혈관들이 이제 이완돼 있고 출혈 경향도 있고 부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초기에는 냉찜질이 무조건 도움돼요. 하루 이틀이나 2, 3일까지는 도움되는 건 맞고 그거는 이제 시력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냉찜질 해도 괜찮고요. 네. 다만 이제 시력과 관련된 수술을 하셨다면 눈을 건드렸다면 그때는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하면 안 마시고 됩니다.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 대답을 들으시고요. 그렇게 네.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자, 고민 상담님께서는 눈 영양제 저희 항상 나오는 주제인데요. 이제 네. 눈 영양제를 좀 복용하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효과를 물론 바라보고 먹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비타민 먹는 거랑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멀티비타민 드실 때 효과를 바라고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내 몸에서 부족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채워주는 네, 걸로 좋겠지, 드시잖아요. 도움이 되겠지 예. 이런 느낌.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눈 영양제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황반변성이 정말 있으신 분들은 루테인 복용하는 게 황반변성 진행을 억제하는 경우 이제 그땐 약의 개념이 되고요. 영양제이긴 하지만 혹은 오메가3 드시면은 건조증이 좋아지신 분들은 그런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 상황마다 다릅니다.
녹내장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토시아닌 뭐 그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도움된다고 알려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물론 이제 그 내 몸에 부족한 걸 채워주는 개념도 있지만 뭔가를 더 효과를 바라보고 먹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의 선생님과의 상담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BQA님께서는 원장님 저는 냉온 찜질을 하다가 이런 증상 있으면 그만해야 한다. 오, 제가 또 묻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했는데 뭐가 안 좋게 느껴진다. 그거는 이거는 찜질보다 안과를 가야겠는데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까 전 나온 사례긴 한데 온찜질 했는데 눈이 더 안 좋게 느껴져요. 뭐 더 뻑뻑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뭐 온찜질 했어요. 피부가 트러블 내서 벌게져서 고생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하지 마시고요. 네. 뭐 냉찜질은 그런 트러블 나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한데 어쨌든 간 내가 했는데 더 안 좋게 느껴져. 그러면 무리하지 마세요. 네. 네.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실 만한 또 우리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중에 하나인 찜질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좀 구분이 어려우시다면 오늘 방송 다시 보시기는 거 권유드리고 또 캡처 포인트 캡처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욘디는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셔서 다음 달에 또 함께할 박대영 원장님의 방송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 눈사랑안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